안녕하세요. 나가보자의 나갈래입니다. 요즘 불교랑 절이 완전 핫하죠?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또 핫하다길래 궁금해서 서울이랑 경기 북부에 있는 절 3곳을 쓱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등산이나 오래 걷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등산 스틱 대신 제 차 핸들을 잡고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저처럼 경치 좋은 절은 가고 싶지만 힘들기는 싫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말아봤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도선사입니다. 주차는 등산로 입구 광장에 하시거나 대중교통으로 오실 분들은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 쪽에서 다니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절문을 지나서 진입로로 올라오다 보면 예쁜 숲들과 데크길이 보이죠. 여기부터 고도가 높아서 절로 올라가는 길의 좌측에는 서울의 모습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힐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정돈된 사찰 건물들을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이곳 도선사는 무려 통일신라 시대인 862년에 도선국사라는 스님이 세운 유서 깊은 절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만큼 볼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불상부터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해서 천천히 산책하듯 둘러보면서 힐링하기에는 딱 좋은 곳입니다. 상쾌한 산의 맑은 공기, 깔끔하게 정돈된 절과 북한산의 자연경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예불 소리가 참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절 곳곳에 여러 시설물들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곳곳에 써있는 좋은 글귀들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곳은 12지 신상이 있었습니다. 각 띠별로 성격이라든지 특성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굿즈들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굿즈가 아니라 불교용품이죠. 참 아기자기한 아이템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향적당이라는 공양간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렇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배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는 막 이렇게 밥을 적게 먹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역국도 같이 주셨고 오렌지 한 조각도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이렇게 스스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남양주 광릉수목원 인근에 있는 봉선사입니다. 처음 봉선사는 고려시대인 969년에 문학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어졌답니다.
그러다 조선시대인 1469년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가 근처에 있는 세조의 무덤, 즉 광릉을 지키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절을 크게 다시 지으면서 지금의 봉선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 왕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절이라 그런지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주 고즈넉하고 기운이 남다릅니다. 절의 느낌도 있지만 어찌 보면 커다란 정원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지스님인 호산스님은 달마배 스노우보드 대회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스포츠포교의 산실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고 합니다. 봉선사의 여러 건물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마다의 간절함을 가지고 불상 앞에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불상의 표정과 이 불화에 나온 이불들의 표정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군요. 잘 꾸며진 정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연못에는 연꽃잎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와 같은 느낌을 주는 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너무도 호젓하고 평화로워서 몇 바퀴를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공양실이 있었습니다. 공양실의 규모가 제법 커 보였고요. 이것도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자율 배식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맛있게 비빔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봅니다. 불교용품점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주차요금이 있는 곳인데요. 불교용품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음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90분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인형 참으로 귀엽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연못을 바라보면서 봉선사 방문을 마무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양주에 있는 회암사입니다. 절로 올라가는 길의 우측에는 상당히 큰 유적지 같은 곳이 보입니다. 바로 양주 회암사지입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늦어도 11세기 후반 전에는 지어진 걸로 추측되는데요. 1998년부터 대대적으로 발굴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엔 무려 1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답니다. 당시 고려의 유명한 문인 2세기 기록에 따르면 건물이 무려 262칸이나 되었고 건물 안에는 불상 크기만 해도 4.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 웅장했던 과거의 흔적을 느끼며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오면 예쁜 숲길이 보입니다. 바다함하고 고즈넉한 사찰, 회암사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했던 날 대법당에서는 천일기도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일반 대중도 사리를 직접 눈으로 보는 친견이 가능했습니다. 세 분의 부처님과 고려시대의 두 고승,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암사 경내의 여러 건물들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각 건물마다 모셔진 불상과 불화들을 천천히 바라보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들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 비우고 가볍게 산책하며 맑은 공기 마시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천보산 자락 밑에 숲길을 돌다 보면 탑과 비석이 보입니다. 오래된 비석과 탑이 고즈넉함을 더해줍니다. 천보산 정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걷기로 합니다. 회암사에도 공양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배식인데요. 비빔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정갈했으며 맛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감사한 마음으로 배부르게 먹고 산길을 다시 내려와 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입니다. 고려말과 조선 초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회암사의 찬란한 역사를 담은 공간이랍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교과서에서 보던 조선 왕실의 고품격 유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회암사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과 유물들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이 절을 찾았던 어가 행렬에 대한 미니어처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60도) 다면 실감 체험실입니다. 6면 공간 전체를 실감 영상으로 만드는 VR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지러워서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단 7일,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가 폐비된 비운의 여인 신씨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7일의 왕비의 실존 인물인 단경왕후 신씨에 관련된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하고 탁 트인 옛 절터, 회암사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10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소중한 부처님 진신사리 이야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넓은 잔디광장에서 피크닉도 즐기고 조선시대로 떠나는 가벼운 역사여행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네, 긴 시간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그저 차를 타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깊은 산사의 평온함을 선물해주는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멀리 큰 마음 먹고 떠나지 않아도 우리 곁에는 언제든 머리를 식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멋진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들도 열심히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